요즘 요동치는 시장 때문에 많이 지치셨죠? 이제 걱정보다 적절한 시장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갈 명쾌한 대응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는 말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할 머니케어 뉴스의 가치, 매일매일 알찬 브리핑 서비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힘차게 이겨내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머니 견뉴스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들이에요. 야, 참 우리 저렴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상승 여력이 많이 둔화가 된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상당히 저렴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그 전에 우리가 거래하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ES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는 공략할 수 있는 현금을 빨리빨리 마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종목 정도는 신규를 갖다 편입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좀 빌빌하던 종목들을 한 5종목을 살려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조금 발생이 돼서 또 신규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선순환의 원칙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여러분들 어저께 오늘 완전히죠. 그 어제 애프터 마켓만 해도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많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적정한 수준에서만 계속 터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저렴한 종목 한번 공략조 체크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여러분들 시장은 대응을 잘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빠르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익도 만들어 나가면서 현금 창출도 해서 신규 지금 저렴이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쫄지 마세요. 우리 머니케어 뉴스 채널에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겁먹고 뭐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예요. 한번 이 바닥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던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끔 쉬라고 말씀드리고 덮어두세요 라고 하는 것들, 그 표현 말고 여러분들 더 편한 말은 없어요. 그럼 시장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라고 할까요? 할 일도 없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장을 보는 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소싱 하셨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같이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곁을 지나고 났을 때 한 달 후, 두 달 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자, 같이 위민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요. 저는 뭐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렇긴 하죠. 재건주, 건설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냥 그저 서로 협상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트러블 일으키는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엔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종전을 치닫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판에 서로 피치 올리고 서로 좀 더, 뭐죠?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그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한 이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쪽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최근에 보면 FCBGA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자, 그러면 대덕전자는 어떤 경우에 상승을 할까라고 하면 우리 벤치마커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삼성전기하고요, 또 LG에너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걔들이 큰형이고 얘들이 한 셋째 형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또 괜찮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지은 것도 없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좋다라는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메모리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FCBGA 좋고요. 멀티레이어 보드도 상당히 좋고요. 뭐 AMD라든지 또 삼성전자 거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언제 어떻게 거래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업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업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기본 원칙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거래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고 매크로를 바라보고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자, 매크로 악화됐을 땐 좋은 종목은 뭐 한다? 매수를 한다. 공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기술적 분석, 그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대덕전자만 해당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이던스가 빵빵한 거 이런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크로가 악화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종목 그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거죠. 공략주 체크 스터디에서는 바로 그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덕전자의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LB 관련된 매출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매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성장성은 상당히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죠. 그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양호한 거죠. 이게 뭐 삼성전기가 벌써 어죠?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삼성전기는 MLCC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리콘 캐피셔트 이런 것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어쨌든 삼성전기 큰형이 조정을 받으면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는 과정은 분명히 있다. 자, 실적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업이익이나 내용들. 그죠?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략 계산해 봐도 지난해보다 어떻게 5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과거에 보면 스펙이 2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장세에선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성장기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성장률이 꽤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QOQ, YY 이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 성장 지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성장 지표가 꺾이는 건 딱 하나일 겁니다. 뭐가요? 예,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꺾일 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메모리, D램 뭐 이런 가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은 계속 상승 추세 맞습니까?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3분기에도 15에서 20% 업사이드율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3분기까지는 지속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아주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 번 정도의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뇌피셜을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건 기업의 잘못이냐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뭐 얘만 조정받았습니까? 삼전 닉스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라고 뭐 큰 기운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죠. 전방이 안 좋은데 후방이 좋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급이 같이 깨져버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왜?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매크로가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가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조정의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단 이면을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밸류를 체크해 줘야 된다. 아무려면 지금 이 기울기대로 속도대로 성장해 나갈 수는 없는 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게 생각하는데 평균적인 이 종목의 평균 그 주가가 과거에는 한 4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대략 보면 20만 원까지 성장이 올해 가이던스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왜? 올해 전체적으로 12개월 포워드가 그게 나타나는 거 예상이 되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시점부터 달리기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올해 가이던스까지 목표가 도달된 거예요. 일찌감치 그것도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올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야 선반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차익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벌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고점을 생각을 할 때는 이 윗단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반기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한다? 보여줄 만큼 보여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고 뭐 이쪽 관련된 거 이야기 될 때 기본적인 우리가 전략이 있을 때 하반기에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일 라인이 제일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20일 라인을 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 없다? 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가이던스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내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좋아요. 지금 10만원, 11만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만원만 가도 여러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좀 매크로 개선되고 전반이 개선될 때부터 뭐합니까? 공략을 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한다? 예, 모니터 한다.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 더군다나 121 이평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61 이동평선 터치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21 이동평선 터치하는 게 맞을 거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61 이평선을 갖다 훼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은 122 이평선을 훼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제가 늘 방송을 하지만 잘못한 거 일도 없으면서 인기도 더럽게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하는 것도 끝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회사의 가치와 매출 영업이익 또 앞으로의 포워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파다시스 아주 저렴이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도 물량 우리가 10%를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방 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6만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간 거잖아요. 언제요? 한 번도 이 종목이 성장하지 않은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 다른 거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매출은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반영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5공장까지는 가동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6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렇죠? 밸류에 좀 땡겨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도 가이던스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쪽 관련된 기판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많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성장하는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적어도 60% 이상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40%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주가가 반영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닥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글쎄요, 애널리스트 타겟 목표가가 좀 설정이 되어져 있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정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간에서 2025년도는 한 10만 원, 15만 원, 아주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율대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물론 그 내용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EPS 계산상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5만 원 이상은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는데 계속해서 안 받아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보면 심텍도 움직이죠. 코리아 서킷도 움직이죠. 대덕전자 TLB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수급도 상당히 많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는 이스페타시스 옴니 유아 독전으로 쫙 갔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쪽 관련 업종들에서 서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좀 분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스페타시도 최근에 보면 최근 한 두 달 안인가요? 우리가 한 네다섯 번 거래를 해도 대부분 수익을 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낙폭이 상당히 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우리 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여기 위치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이라는 거 올라올 때 항상 저항이라는 게 있고 한번 놀랬던 사람들 여기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요 갭은 사실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매크로 악화, 수급 악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본연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그것까지만 일단 즐기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또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가면요. 거기서 뭐가 또 나오겠어요? 또 차익물 나오는 과정이 생기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니까 여러분 11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방 리스크를 제가 항상 열어두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을 땐 나름 어떻게 됩니까? 쇼 커버링도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 일단 그거로 활용하자는 뜻이 기본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열려 있는 자리가 이쪽이거든요.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온다고 그러면요. 완벽하게 저는 비중을 갖다 크게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겁낼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예,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예, 만약에 이런 거죠. 7만 원 쪽으로 오잖아요. 그럴 땐 뭘 걱정을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주 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게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만 잡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땐 땡겨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돼요? 기술적 트레이딩으로 때려잡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되는 분은 현금 여력이 많은 거고 안 되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천수답인 거예요.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죠? 그 뭡니까? 수급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는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현금 비중의 가치 그것이 언제 발현되나요? 바로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T팜은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또 신규 적용점 확대되는 부분도 승인이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PQ 늘어나는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요. 이분들이 실적 예상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동하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수출이 97%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좋아지면 상당히 땡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떻습니까? 매크로 악화로 인해서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222동 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242동 평균선 내리 쪽으로 와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방을 열어두고 매력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 동종목은 상당히 양호할 겁니다. 그 점 가이던스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라고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탁월하죠. 예, QOQ 대비해서 그죠? 100% 이상 나오는 가이던스 가지고 있고요. 4분기도 좋습니다. 그럼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쌀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적 발표 시즌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그죠?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조금 진행되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실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면서 접근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실질적인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반영했던 이 자리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가면 여기까지인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매크로 악화 속에서 얘도 지금 그래서 하방은 경직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증세가 하락을 하다가 이 증세가 나타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2동 평선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아래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크로 악화든 뭐든 실적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현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아주 매력적인 저렴이 이 종목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하다. 동종목은 또 하루에 또 상승을 할 땐 기본적으로 15% 정도는 팍팍 때려주는 그런 또 아주 매력적인 부분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 자, 12에서 14 정도면은 단기 거래 해볼 만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게 기업이 나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래하기가 힘들다. 그죠? 주가 상승하는 포인트 잡는 것도 어렵고 조금 묵직하다. 근데 같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것들 중에선 좀 가벼운 맛이 있는 것들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 특히 이렇게 매크로 악화가 되고 나서 자리 잡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어쨌든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역사적인 구간, 그죠? 새로운 구간 안에서 새롭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쏠림 현상 나타나는 것도 과거에도 좀 있었긴 했지만 이런 쏠림 현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구조가 바뀌었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야, 그러면 또 그거에 또 걸맞게 우리가 잘 또 적응해 나가면서 거래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요,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기업이 실적이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소중히 다루면서 관리해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지방 걱정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3분기까지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주시면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과 함께요. 즐겁게 우리가 관리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구나라는 것들도 느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